최근의 대한민국은 창의력에 미친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정당도, 지자체도, 기업도, 학교도, 광고도, 학습도, 뉴스도, 시험과 슬로건도 모두 창의력에 미쳐 있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고정관념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다 급기야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는 개인과 조직의 처절한 강박감과 몸부림이 극도의 스트레스까지 부릅니다. 그럼에도 이런 외침들이 일방적 구호 인플레이션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창의력이라는 똑같은 말로 포장된 수많은 주장이 되레 창의력 표출에 대한 힘겨움이나 피로감으로 비춰선 안 됩니다. 최근 알파고 제로가 이세돌을 무너뜨린 알파고리에 백전백승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겼던 창의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 힘든 분야는 바로 창의력과 그 관련 영역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창의력과 네트워킹 능력을 갖춘 인간만이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견고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위기감이 제2의 창의력 르네상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력에 관심을 가지는 건 두 가지 신념 때문입니다. 첫째는 능력이 동일하거나 조금 뒤지더라도 창의력 표출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고지순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는 창의력이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 학습과 습관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기유발 이론으로 잘 알려진 메슬로는 창의력은 모든 인간 본성에 내재된 기본적 특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 트리즈를 창시한 러시아 공학자 겐리흐 알트슐러는 창의력은 선천적 능력이 아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 국립영재연구센터의 조지프 렌줄리 소장은 창의력에 관한 환경과 후천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영재성을 타고난다 하더라도 자유롭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위 세 전문가의 의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의력을 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있어도 창의력이 잠재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잠재된 창의력을 끌어내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 그리고 적절한 환경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건 수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계속 언급해온 창의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전에는 창의력을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과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출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면서도 소중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고와 사물을 재구성하고 결합하는 능력도 창의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는 헤겔이 설파한 변증법적 논리와 사고를 재구성해 진일보한 또 다른 발상의 길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온갖 갈등과 진통을 맛보더라도 결국엔 탁월한 발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의력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게 대체 무엇이기에 온 나라가 소란을 떠는 걸까요? 창의력이 21세기의 유일한 경쟁력이자 생존 조건이라고 해서일까요? 아니면 창의력 함양은 인성과 함께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젠 지식 기반 사고보다 창의 융합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일까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막연하게 창의력을 갖길 원하거나 창의력 표출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필시 어떤 까닭과 합당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개인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20년 차. 위에서 눌리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쉼없이 폭조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남들은 팽팽 노는데 나만 뼈 빠지게 일을 한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다. 그간 쌓아온 내공도 이제 서서히 미천을 드러내고 있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가급적 스트레스와 위험은 피하며 보신주의적인 자세로 정년에 맞는 게 유일한 소망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회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안달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 뒤에 혜성처럼 등장해 10년 뒤 시장을 석권할 아이템을 요구한다. 심정 같아선 스펙을 쌓는다는 핑계로 당장 때려치고 1년 정도 푹 쉬고 싶지만 마누라와 자식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 현재로선 속이 불편해도 직장에 발을 담그고 버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압박과 위기감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 영어 하나 빼고는 딱히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할 시간은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고갈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먼저 요구되는 건 처절한 자기 변화입니다. 변화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 껍데기에 걸쳐오던 옷을 다른 걸로 바꿔 입는 단기적 임시 방편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물의 주성분을 모조리 교체하는 장기적 근본책입니다. 진정 새로운 돌파구를 원한다면 콘텐츠 주성분의 완전한 교체가 필연적입니다. 그건 통념을 뒤집는 발상과 창의력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닿을 수 있습니다. 조직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조직이 갖는 불안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상 유지의 두려움입니다. 과거의 달콤한 성공에 취해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 불현듯 이류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둘째,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로 기존 방식과 전략이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입니다. 셋째, 막다른 골목입니다. 돈은 제때 돌지 않고 매출 그래프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시장마저 극심한 불황인 진퇴양난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쯤 되면 CEO는 물론 구성원 모두 극도의 긴장 모드에 돌입합니다. 마침내 경영진은 무거운 얼굴로 입을 뗍니다. 성능과 디자인 면에서 경쟁자를 압도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물론 가격도 저렴해야 한다고요. 성능도 디자인도 뛰어나고 여기에 더해 가격마저 싸야 한다니 과연 그런 제품이 존재하기는 한 걸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경영진들이 회사를 나가든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든지 무언의 시그널을 보내며 목을 조여옵니다. 지금까지는 운 좋게 버텨왔지만 과거 연장선에선 뭐 하나 제대로 이룰 게 없다는 절박감 속에서 구성원들이 떠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발상의 전환, 즉 더욱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일하자는 것입니다. 난파 직전에 몰려야 굼뜬 몸을 움직이려 하고 벼랑 끝에서야 비상을 꿈꾸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선 각설탕 하나로도 호수를 달콤하게 만들 창의적이고 탁월한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있거나 반대로 어떤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입니다. 위기의식의 부재나 시답지 않아 보이는 것을 다루고 있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법입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모두 변화의 필요성과 위기라는 타율적 요인이 창의력 발휘의 큰 동인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나친 위기 조성은 일시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처방되는 모르핀 주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